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 해볼 건데, 저는 좀 약간 좀 신중을 기하는 편이라, 이 저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 실제와 똑같이 이것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삼상 차단기이거든요. 그래서 차단기에서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차단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오늘은 우리가 일단 단상 전력부터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삼상 전력도 한번 볼 건데 단상 전력을 측정을 하려면 보면은 이제 220V를 여기다 걸어줄 때 삼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가운데로 붙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개는 서로 마주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전문 용어로는 단락 그리고 현장에서는 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려면 좀 떨어뜨려 놓은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삼상인데 가운데는 놀려도 돼요. 그래서 놀린 상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능사 시험 볼 때 주의할 점, 제가 기능사 감독 과서 많이 본 건데 이 삼상 차단기들의 이 주 목적이 물론 삼상 전력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긴 있지만 그 단상 삼선식에 딱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면은 자세히 여기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220V, 110V 단상 삼선식에 사용하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0에 단상 삼선식을 쓴다면 이 양쪽으로는 220V, 이쪽으로는 220V고 가운데로 110V, 110V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은 스티커로 110V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장에서 막 누누이 본 건데 이거 많이 헷갈려 해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달면은 스위치를 오히려 내리는 게 꺼지게 되는 게 아니라 켜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불합격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능사 시험 볼 때 주의할 점, 이제 위아래로 이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이제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이 자세히 보면 여기 글자가 있어요. 110에 220V 글자에 보이잖아요. 글자가 보이고 또 여기 이 제품의 메이커인 진흥이라는 메이커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가 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차단 용량 30A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차단기들을.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 단상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220V를 단상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 놨고요. 처음에 제가 이 전구로 전력을 측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전구가 얼마짜리냐면, 이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쓰여 있습니다. 전력이. 10W짜리예요. 10W짜리인데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 10W는 제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로는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력 측정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을 주로 킬로와트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10W는 굉장히 범위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10W 값이 정확히 안 나오고 한 20W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 너무 작은 전력은 측정을 이 기계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좀 더 부하가 큰 저항을 가진 전구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귀해요. 지금은 LED 전구가 있어서 지금은 이 전구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뭐 책에는 아직도 옛날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순수하게 필라멘트를 저항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순수한 저항 부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LED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순수한 저항 부하라고 보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 쓸 때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0W니까 여기에 200W가 이게 나와야 이게 말이 되겠죠. 물론 킬로와트를 측정하는 것인데
200W도 좀 얘한테는 좀 작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력을 측정할 때는 중요한 게 예, 그, 전압과 전류를 같이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저항이기 때문에 또, 역률 이런 게 없습니다. 완전 역률이,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역률이 100%예요, 100%. 아예 100%이자, 0에서 1로 환산하면 1에 해당해요. 그래서 역률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실험을 해볼 건데, 다른 모터 같은 부하로 측정을 해보면, 역률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역률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소비 전력하고 피상 전력 값은 분명 차이가 생길 거예요. 이거는 장비의 특성상 제가 보니까 전력 측정기 중에 어떤 것은 역률을 측정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역률까지 측정은 안 되고, 킬로와트만 우선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삼상전력을 측정을 하기 전, 일단은 단상전력부터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전류를 측정을 할 때는 원래는 정말 골치 아프지만 여기서 전선을 끊어서 봐야 돼요. 원래는 끊어서 이 사이에다 전류기를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장점이 전류를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후크메타라고 하는데 그 기능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200W고요. 여기가 220V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W에 220V. 그러면 사용하는 전류가 거의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뭐 R분의 V 하면은 뭐 1보다 조금 높은 값이 나오겠네요. 우선 그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런 측정기를 현장에서는 후크메타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지금 여기가 전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측정하는데 제로로 일단 제로로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공기 중에서도 전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로로 잡아놓고 전압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박다 보니까 이제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전류라는 것은 원래 측정하려면 여기서 사이를 떼어가지고 끊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연결해가지고 제로를 풀어주고 보니까 전류가 한 0.3,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오네요. 0.4, 0.4에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네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네. 0.5 정도. 뭔가, 접촉 저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손실 때문에, 정확하게 뭐, 1A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류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어차피 0점대 이하는 정확하게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시 풀고, 이제 일단은 끄고요. 전력을 측정하려면은 일단 무조건 전압하고 전류를 같이 측정을 해줘야 전력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도 같이, 전압도 같이 측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로 놓고 또 제로로 놔야 되겠죠. 제로로 놓고 전력을 이렇게 몰려서 홀드 풀어야 되는데 홀드를 풀었고 0.14 정도 나왔네요.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떼고 확인해 볼게요. 다시 제로로 한번 맞춰 놓고 거의 제로로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전압을 측정을 해서 하면 지금 0.19 19 정도 나오니까 이게 킬로와트 0.19 킬로와트란 얘기니까 약 200와트 정도 전력이 나오는구나 하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상 배선을 해가지고
삼상 배선을 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문제를 완전 똑같이 재현을 하려고 준비를 꽤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220의 삼성 전압을 걸어가지고 실제로 문제 푸는 것하고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해보기 위해서 실험 준비를 했는데요. 380의 삼성으로는 부하 실험이 어려우니까 이게 예전에 없어졌던 아까 그 200W짜리 200V에 220에 200W짜리 전구 3개인데 이것을 일단 델타 결선을 했고요. 먼저 전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가정에는 없지만 일반 그 회사라든지 좀 제대로 된 전력 규모가 있는 데는 이거와 같이 이제 배전반이라는 설비가 있고 여기에 보면 380V의 삼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0에 삼상을 넣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하게 돼요. 뭐냐면 삼상의 여기 면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380V를 220의 삼상으로 바꾸어주는 트랜스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트랜스를 가지고 전압을 380의 삼상에서 220의 삼상으로 전압을 일단 낮추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스위치를 올리면 380이 원래 나오는데 220의 삼상으로 이것을 변압기라고 하는 거예요. 변압기를 통해서 220의 삼성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델타 결선을 이렇게 했는데 델타 결선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조금 어렵고 복잡해요. 근데 저도 이거 실험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좀 쇼트를 내봤습니다. 그 집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현장에 가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델타 결선 자체가 저항이 무조건 걸려야 돼요. 어느 상에서든 간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터진 이유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내부의 부하에서 잘못 연결해가지고 이게 부하가 쇼트가 나버리면 상간 단락이 돼서 터지거든요. 그리고 삼상에서 단락 사고가 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각 상의 전압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상의 전압을 드는데 또 주의할 점 뭐냐면 저항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 테스터가 갖고 있는 전기를 주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테스터가 갖고 있는 이 배터리가 9V가 들어가거든요. 9V가 들어가서 여기 저항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전류를 환산해서 저항으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측정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 테스터가 바로 고장나요. 왜냐하면 테스터에서 내보낸 전압하고 원래 전원에서 들어온 거랑 둘이 충돌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휴즈가 나가거나 심한 경우 이 테스터 내부의 기판이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력 측정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적어도 10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니까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저항이 내려가는 전압이 공급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공급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R상 대 S상, S상 대 T상, R상 대 T상 이걸 전부 다 저항을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뭐 기능사 시험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R상, S상, T상은 색깔의 구별이 흑적 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접지선은 녹색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델타 결선 하면서 그냥 남는 전선으로 막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녹색으로 상호간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 해보기 전에 저항이 전부 다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항이 11옴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R상 대 T상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약 11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S상 대 T상 여기도 13옴 정도 나오니 이렇게 되면은 안전한 건데 제가 저번에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S상 대 T상이 0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 스위치 올리면 터져버립니다. 근데 제가 후회했던 게 안 터지게 하려면은 이 배선용 차단기가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배선용 차단기 내부에는 바이메탈이 들어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둘이 쇼트가 나서 단락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얘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삼상 결선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 그게 문제에서 처음에 얘기한 거였거든요. 델타 결선으로 완벽히 돼 있는 상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전원을 올리면 지금 220V에 각 삼상이 다 주어져 있고요. 이 차단기까지 올리면 220에 삼상 전원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좀 화날 거예요. 자, 220에 삼상 200W씩, 각 200W씩 3개니까 3개가 다 전압이 들어와 있어요.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고, 이게 총 203개니까 600W가 되겠죠. 그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조건을 똑같이 지어내 볼게요. 여기에서 C상이 끊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R에서 T에서 T상 여기가 끊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끊어졌다는 얘기므로 뭐 더 간단하게 하자면 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나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삼상이 아니고 이거 두 개 단상만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 칠판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항 두 개는 뭐 직렬로 연결이 되고 하나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개짜리하고 두 개짜리가 병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두 개는 220이 하나는 220이 걸리지만 하나는 두 개가 직렬이니까 110씩 나눠가지게 돼요. 그래서 110씩 나눠가지니까 이것의 전력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두 개는 굉장히 어두워질 거예요. 다른 한 개에 비해서 두 개는. 그래서 그리고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전력은 좀 이따 다시 제가 이론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전력은 전체 전력이 처음엔 600이었잖아요. 근데 요 전체 다 하면 30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딱 절반 정도. 일단 실험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하나는 굉장히 어두운데 하나는 어둡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력을 측정을 해서 확인해 볼게요. 전력을 측정을 할 때는 아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저항에 그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게 해야 될 게, 일단 다시 껐다가, 자, 킬로와트인지 확인을 하고요. 킬로와트로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네, 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 제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전류도 측정하고 전압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측정을 이렇게 걸어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을 해볼게요. 측정을 해보니까 320W, 0.32kW니까 320W 정도 전력이 소모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론치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실험은 이제 마치고,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저항이 3개가 이렇게 델타로 결선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C상이 끊어졌다. 얘가 끊어졌으면 전력이 몇 배가 되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전력 공식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건데, P는 VI, 이건 알 거예요. 근데 V는 IR을 여기다 넣어주면 V 자리에다가, 그러면 I제곱 R로 바뀌죠. 그 다음에 I는 또 R분의 V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R분의 V제곱으로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을 쓰면은 답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류 I가 나오면은 아무튼 답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류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걸 감안 안 하고 그대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아까 여기가 끊어지면 이 전류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안 끊어지면 전류가 상관없겠는데 바뀐 전류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바뀌지 않고 고정적인 것은 저항하고 전압밖에는 없으니 이 공식을 더 많이 씁니다. 이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비교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일단 안 끊어졌을 때는 3개가 다 균등하게 잘 켜지니까 이거는 저항이 3배가 되는 거죠. 얘가 하나, 둘, 셋 균등하게 똑같이 평형으로 전력은 3P라는 전력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끊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끊어지고 나면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여기서 끊어지면 사실 이건 없던 거랑 똑같아, 이제. 저는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데 이거 뭐예요? 그냥 떼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연결은 돼 있죠, 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 하나는 저항 하나하고요.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 바꿨어요. 저항 하나, 저항 두 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여기는 지금 여기 얼마가 220V가 걸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10V씩 나눠가지게 되겠죠. 설마 그 분압 법칙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직렬로 연결이 되니까 실은 이렇게 된 거는 똑같아. 이 두 개는. 그러면 이 두 개 전체 저항은 병렬의 공식, 이거 지금도 사실 정직과 나온 학생이 병렬 합성 저항을 좀 계산 못해요 하면 좀 머리 아파요. 저도. 더한 것분에 곱한 거죠. 두 개짜리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저항이 병렬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 저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세 개 달려있으면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 달렸고, 어차피 두 개라 하더라도,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더한 것분에 곱한 것,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보니까, 3R분의 2R의 제곱이 돼. 그러면 하나 약분이 돼서 3분의 2R이 되네. 그러면 이거는 3분의 2R이 되면은 이것의 3분의 2R을 여기다 R분의 V 제곱 여기다 넣어줍니다. 3분의 2 저항 R이. 저항이 달라진 거죠. 아까는 저항이 원전히 했는데, 이건 전체 저항이 3분의 2R로 줄어들었죠. 그래가지고 계산해보면 이건 2분의 3이 돼요. 2분의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 즉, 1.5배가 되죠. 그래서 전체 전력은 1.5니까 1.5배가 된 거예요. 1.5배의 전력이 됐어. 그러니까 아까 얘는 3P인데 1.5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절반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3P에서 이 상황이 되면 절반이 줄어들게 돼요. 절반이 줄어드니까 아까 원전할 때는 200짜리 전부 3개였잖아요. 그래서 600W였는데 이거는 전체 다 해서 300W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이 진짜 말로 닳도록 연습해봐야 되는데, 델타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램프, 아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수가 있어요. 변압기를 델타 결선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부하를 델타 결선하는 건 진짜 빈번한 일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기 히터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이에요. 제일, 왜냐면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제일 이거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고, 아까처럼 고장이 나더라도 끊어져도 Y 결선에 비해서 Y 결선은 끊어지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 정비돼 버리는데, 델타 결선은 좋은 점이 끊어져도 V 결선으로 작동이 되죠. 아까 여기서 끊어지면 V 결선이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얘는 죽어도. 근데 만약에 아까 방금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도 여기서 고장이 나도 이제 단상으로 움직여져요. 근데 전력은 반이 준다는 거죠. 대신에 아까보다는 전력은 반을 주겠지만 델타 결선은 고장에도 장점이 그런 거예요. 아까 고장에도 중간에 고장이 나도 그럭저럭 대응은 된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게 장점이 되고, 이게 연결하는 게 영 헷갈릴 건데,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R에서 T로 갔을 때, R상에서 들어와서 어쨌든 램프라는 부하를 거쳐서, 램프 부하를 거쳐서 S하고 T로 나가라. 그죠? R에서 들어와서 S하고 T로 나간다. S도 마찬가지로 램프를 거쳐서 R하고 T로 나간다. T도 T로 들어와서 R하고 램프를 거쳐서 S로 나간다. 이것만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던 거 있잖아요. 각 상의 저항이 다 나와야 돼요. 내가 그거를 깜빡 잊어가지고 R에서 S 저항 나왔고 RT 나오고 그 다음에 S하고 T 했는데 헷갈려가지고 연결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랑 연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쇼트가 나서 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 상에서의 저항이 잘 나오냐 확인을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게 돼서 진짜 무슨 히터를 델타 결선을 하게 될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단상 변압기 3개를 가지고 임시로 델타 결선해서 부하를 상상으로 돌려야 될 상황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해보시고 어떤 상황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